안녕하세요.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조병헌입니다. 지금 일단 21번 문항이랑 14번 문항은 먼저 올렸고요. 나머지 문항 중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번부터 볼게요. 이렇게 수직선 위에 두 점에 대한 내분점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고1 수학을 전격적으로 이제 출제를 해버린 거죠.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다면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직선은 수가 있는 직선이에요. 넘버 라인입니다. 점 P가 있고요. 점 P는 로그의 5의 3이고요. 점 Q가 있습니다. 점 Q는 로그의 5의 12가 되죠. PQ를 M 대 1-N으로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할게요. R. 얘가 M이면 얘가 1-M이 되는 거죠. 이런 비율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요 점의 좌표가 1이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때 4의 M승의 값을 구하시오. 연산 문제입니다. 가볍게 이 크로스를 기억하시면 좀 편하고요. 내분점은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M 대 1-M일 때는 M 더하기 1-M 하시고 분해. 다시 한번 M 더하기 1-M 하시고 크로스로 M에다가는 Q의 좌표를 넣어줄 거고요. 로그의 5의 12 그리고 1-M에다가는 로그의 5의 3 P의 좌표를 넣어줄 겁니다. 로그의 5의 3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값이 1이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M에 대한 방정식일 뿐이죠. M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로그 5의 12에서 로그 5의 3을 빼니까 로그 5의 4가 되겠죠. 나눗셈으로 로그의 5의 4 거기에 M 될 거고요. 얘는 1에다가 이 로그 5의 3을 뺍니다. 그래서 로그 5로 만들어주면 로그 5에서 로그 5의 3 뺀 거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될 거고요. 이제 밑변화 공식이라고 하죠. 로그 5의 4 분의 로그 5의 3분의 5는 그렇죠? 로그 4의 3분의 5가 될 거고요. 이제 4의 M승은 3분의 5가 됩니다. 얘는 홀수형이고요. 답은 4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gx가 주어져 있고요. 이 fx가 t 미만에서 fx가 되는 거고 gx는 t 이상에서인데요. 얘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f가 t로 들어갔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일단 먼저 점 t, f의 t를 지납니다. 점 t, p라고 할까요? 점 p, t, f의 t를 지나고요. 그때 길이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길이가 마이너스 1입니다. gx를 그릴 수 있겠어요? 한번 스케치 해볼까요? fx라는 함수는 편하게 그릴 수 있죠. 0하고 6하고 9가 x절편이니까 이렇게 0, 6, 9를 지날 거고요. 0, 6, 9. 그때 x는 t에 대해서 t, ft까지 끊기고요. x는 t에 대해서 t보다 작을 때는 fx 이렇게. 그리고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t, ft를 지나고 점 p를 그대로 지나죠. 그러면서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식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왼쪽은 적분할 거고 오른쪽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길이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물결 화살표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요 점의 좌표가 t, f의 t이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f의 t가 되고 밑변도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f의 t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식을 세우면 이렇게 돼요. s의 t라고 해서 식을 세워버리면 s의 t는 먼저 0부터 t까지는 fx d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밑변이 f의 t, 높이가 f의 t니까 여기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서 우리가 얘를 원래 이 최대값을 구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적어볼까요? 최대값 동그라미 화살표 극대값 또는 양극값 극대값 동그라미 화살표 도함수의 부호 변화 화살표 도함수를 구한 후 인수분해한다. x축과 비교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도함수를 구해서 x축과 비교함으로써 이 두 부호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접선 아닙니까? 그래서 접선인 거를 가지고 판단을 먼저 해보고요. 그 상태에서 이 t값을 조금 더 왼쪽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버려. 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명확하게 이 넓이보다 다 작다는 게 눈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였던 거죠. 이게 출제 의도일 겁니다. 그래서 아,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바로 우리는 f'x가 마이너스 1 된 x를 찾아야 되겠죠. f'x를 구할게요. 9분의 1 묶어줄 거고요. 바로 크게 열고 여기 세 개의 곱에 대한 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미분하면 x-6, x-9 중간은 x 곱하기 x-9 마지막은 x 곱하기 x-6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9분의 1에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0x가 되고요. 54 되겠죠? 플러스 54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요.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1은 3, 3, 8, 24가 될 거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1 대 x를 찾는 거예요. 3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8에서 더하기 3으로 들어가니까 21 되겠죠? 더하기 21 될 거고요. 얘가 0이고 3, 7에 21 해주면 x가 3하고 7인데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0과 6 사이에 x를 찾는 거니까 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좌표가 3이고요.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3 대입해 볼게요. 9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다시 한번요. 3,6이 되고 우리는 최대값을 라지엠이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9분의 1에 다시 한번 전개합니다. 3차항 전개하셔야 돼요. 3차함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6, 54 x가 될 거고요. dx에다가 더하기 한 변의 길이가 높이에요. 6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36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분 바로 들어갈게요. 9분의 1 대괄호일 거고요. 4분의 1에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27에 x의 제곱 되는 거고요. 0부터 3까지 더하기 18이 됩니다. 연산하실 때요. 3 대입할 건데 이 9라는 게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의 제곱을 밖으로 빼낸 다음에 연산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4분의 3의 제곱 빼고 3의 제곱 남겠죠? 9 빼기 5, 3, 15 더하기 x는 날아가니까 27 이렇게요. 그럼 이게 30 되는 거고요. 4분의 4, 32, 129 답은 3번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AB의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루트 3이고 AD 곱하기 CD가 9가 되고 BAC가 3분의 파이입니다. ABC 넓이가 S1이고 ACD가 S2고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 때 ACD 그럴 때 S2는 6분의 5의 S1이고요. 그때의 사인 ADC를 세타라고 할게요. 분의 R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뒤쪽에 배치해서 잠깐 적어놨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3이고 얘가 루트의 13이에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가 9입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일 때 상황이고요. 요 넓이가 S1, 요 삼각형 그리고 이 넓이가 S2가 돼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ACD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할 때 그리고 얘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분의 라지알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라지알이랑 사인 세타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럼 내가 구하는 게 뭐지 하고 사인 법칙을 써보는 거죠. 사인 세타분의 AC의 길이를 X라고 해볼까요? X는 2 곱하기 라지알 돼버리는 거니까요. 내가 구하는 게 사인 세타분의 라지알인데 뭔가 안 맞죠? 곱하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한 번에 x를 구하거나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S2가 6분의 5 S1 아직 안 쓴 조건이 있고요.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구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나온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좀 편하게 푼다, 아니면 힘들게 푼다, 또는 못 푼다에 대한 결정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사인 세타랑 라지아에 대한 얘기고 자연스럽게 x가 떠오르는데요. 이거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x를 보고 혹시 이게 무게중심, 우리 생각의 무게중심이 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A, B, C로 올 수 있겠어요? x 3, 루트 13, 3분의 파이 하면 코사인 법칙 쓰면 x 구하잖아요. 요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13은 x의 제곱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렇죠?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되는 거고요. x가 편하게 나옵니다. x가 4인 거죠. x가 4가 되면 그때 이제 넓이를 또 편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넓이에 대한 형태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S2라는 것은 2분의 1 A, B 사인 세타가 되고요. A 곱하기 B가 9니까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6분의 5 곱하기 S1이라는 것은 지금 4를 알기 때문에 3분의 파이 써먹어야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분 먼저 좀 할 거고요. 이렇게 2, 2는 4, 3, 2, 6 2분의 1 또 약분 9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라지알만 구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사인 세타가 9분의 5 루트 3이고요. 그때 x가 4였으니까 얘가 2 곱하기 라지알입니다. 그러면 라지알은 2 넘어가서 5 루트 3분의 2, 9, 18이 될 거고요. 이 답을 낼게요. 답은 사인 세타가 9분의 5 루트 3, 라지알이 5 루트 3분의 18 되는 거고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한다. 9 곱하기 5 루트 3 곱할 건데요. 일단 가볍게 얘 곱하기 얘 해주니까 25 곱하기 3이죠. 25 곱하기 3이고 18 곱하기 9가 되는데요. 연산 두 번 할 필요 없죠. 약분 먼저 해주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25분의 54가 답입니다. 답은 1번이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랑 21번 문제는 제가 따로 먼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최대한 풀었고요. 뭐 문제가 이렇게 편집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지 뜨기 전에 찍었고 시험지 뜨자마자 바로 올렸기 때문에 편집은 안 돼 있지만 뭐 이대로 그대로 제가 잘 풀어놨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첫 장이 자연수인 수열입니다. 첫 장 자연수.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이 2의 a n승이고요. 2분의 1의 a n이에요. n이 홀수일 때는 2의 a n승을 하는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2분의 1 a n을 하니까 이게 일단 이 정도는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장이 자연수가 됐어. 자연수인 상태에서 2의 홀수승을 하면 자연수 유지가 되죠. 그리고 자연수인 상태에서 짝수인 상태에서 2분의 1 하면 자연수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발견을 해야 수월하게 흘러갑니다. AN은 무조건 자연수야. 이게 일단 시작이고요. A6하고 A7이 더했을 때 3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A6이 시작이겠죠. 케이스 분류고요. A6이 홀수일 때, A6이 짝수일 때 구분하는 거예요. 케이스 1. A6이 홀수일 때를 볼게요. 홀수가 되면 A7은 2의 A6승 되는 거니까 A의 6 더하기 A7 대신에 2의 A의 6승 되는 거고요. 얘가 3이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저 처음 풀 때. 근데 다시 보니까 자연수네. 그래서 사실은 얘를 보고 나서 뭐지? 하고 돌아왔는데 먼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이스 2. 자연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밖에 없죠. 홀수면 1밖에 없고요. 더 커지면 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3보다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A6이 짝수일 때를 볼게요. 짝수일 때는 A의 7이 2분의 1 A6 된 거 바로 보이죠? 얘가 3인 거니까 얘는 바로 나오죠? 2분의 3 A6이 3입니다. A6이 2란 얘기야. 숫자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이 얘가 1 될 때하고 2가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가 질문이었어요. 사실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한 예시 문항부터 해서 뭐 그 전년도 10월 연합평가도 있었고요.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구조들은 좀 빈도가 있습니다. 작년 9월 평가원 15번에서도 얘가 살짝 섞여 있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항상 똑같은 얘기였는데 이 A의 N을 A의 N 플러스 1을 이용해서 먼저 표현한 후에 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A의 N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N 로그 2의 A의 N 플러스 1이죠? 로그의 2의 A의 N 플러스 1 그리고 A는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죠?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는 지금 AN이 홀수인 경우고요. AN이 짝수인 경우가 되는 건데 2배를 한 다음에 짝수인지 확인하고 로그 2 취한 다음에 홀수인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먼저 A의 N 플러스 1이 어떤 형태가 될지까지 고민을 하고 가자. 이게 제가 주로 강조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A의 짝수일 때가 아니라 A의 N 플러스 1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A의 N 플러스 1은 자연수. 모든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2배는 계속 가는 거고 AN이 홀수일 때가 아니라 로그의 2의 A의 N 플러스 1이 홀수. 다시 말하면 A의 N 플러스 1이 2의 홀수승일 때에는 그때는 로그 2를 취해라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한 방향으로 때로는 두 방향으로 이렇게 갈림길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형태가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나열을 해봤어요. 예시를 든 거죠. 2의 홀수승, 2의 1승은 2가 되고 2의 3승은 8이 되고 2의 5승은 32가 되고 2의 7승은 128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만 로그를 취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요 A6부터 A1까지를 갈 거고요. 차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A6이 1일 때와 2일 때를 볼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편하죠. 이것도 저의 규칙이었어요. 해볼게. A의 6, A의 5, A의 4, A의 3, A의 2, A의 1. 1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 1은 아래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2배 해주시고요. 2가 벌써 위에도 해당하죠? 그래서 2는 갈림길이 생겨요. 위에서는 로그를 취하니까 1 되고요. 아래에서는 2배 하니까 4가 됩니다. 1에서는 똑같이 2였고요. 4에서는 2배 하니까 8이 되는 거죠. 2에서는 똑같이 1, 4 아까 했었고요. 8에서는 여기 위에도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취하니까 3 되고 2배 하니까 16이 됩니다. 그리고 A1은 1에서는 2, 4에서는 8, 3에서는 2배 하니까 6이 되고 16은 2배 하니까 32가 되겠죠. A6이 1일 때로 출발을 하게 되면 A1의 후보들은 바로 요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A6이 2로 출발을 합니다. 관찰력. 2가 어디 있니? 여기 있죠. 만약에 얘가 A6이면 A5, A4, A3, A2가 되는 거니까 한 번씩 밀려서 A6이 2라면 관찰을 통해서 한 번에 땅 A1은 이 다음 후보들이 있을 거예요. 2에서 진행했을 때는 1과 2가 될 거고요. 4죠? 1과 4. 어이구. 항상 이제 뭔가 행복할 때, 이런 발견이 했을 때 실수 나오죠. 그죠? 조심하시고요. 이 8에서는 여기 3하고 16입니다. 3, 16이고요. 6에서는 2배에서 12가 되고 32도 여기 해당 사항 있죠.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5가 되고 2배 하니까 64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똑같은 숫자를 쳐내야 돼요. 1, 2, 3, 4, 5, 6, 8, 12, 16, 34, 64. 다행히 같은 수가 없네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해볼게요. 얘네들이 7, 19에다가 27, 얘네들이 18, 얘네들이 96에다가 101, 이게 34, 이렇게 그럼 이제 52, 답은 153, 3번이 답인 거죠. 생각보다 수열은 무난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15번, 21, 22가 확실히 바뀌긴 바뀌었네요. 그렇죠? 9월 평가원 느낌이 좀 났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번 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9월 평가만큼 쉽지는 절대로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면 조금 더 단단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예전과 차이점도 분명히 있지만 예전처럼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고 나오던 형태들이 좀 다양해졌다, 펼쳐졌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a가 루트 2보다 크고요. 실수 a에 대해서 fx를 정의했습니다. 곡선 위의 0,0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했어요. 지금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고요. 거기에서 원점에서의 접선인데 그 점 중 a가 아닌 점을 a라고 했습니다. 항상 강조하던 문장이 있죠. 적어보실래요? 3차 함수 더하기 1차 함수 괄호 열고 특히 접선 땡땡 세근의 합은 일정하다. 세근의 합 물결 화살표 변곡점의 x좌표 곱하기 3 굉장히 빈도가 높은 형태고요. 지금 세근의 합은 a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중근이 되면 0 더하기 0 더하기 네모 했을 때의 세근의 합은 a로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 a의 값이 루트 2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점이 원점, 이 점이 a가 되는 거죠. 뭐 fa 써주면 되겠죠. 거기에서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다시 x축과 만나는 점 b라고 했습니다. x축이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원점도 x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스케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접선 x절편을 b라고 했더니 그때에 대해서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 있대 라고 했습니다. 얘가 지름으로 원이 딱 잡혔다는 게 무슨 얘기야? 점 A 동그라미 화살표 적어볼까요? 반원위의 한 점 땡땡 지름의 원주각은 90도 라고 적어주시고요. 아 얘가 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직각이라는 걸 쓰는 것은 원이 아니라 원점과 A와의 기울기 그리고 AB의 기울기는 뭐예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나온 거고요. 문자가 A 하나니까 풀렸다고 봐야죠.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OA의 길이 곱하기 AB의 길이입니다. 조금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를 X라고 하고 뭐 C라고 하고 D라고 할까요? D라고 할게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A를 구할 거예요. 1번 점 A의 좌표를 구합니다. A, A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플러스 2A죠. 2A가 됩니다. 당연히 OA의 기울기는 2겠죠.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찾아낼 때는요. 적어볼까요?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f'A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로 들어가시면 돼요. f'X를 구한 다음에 A를 대입하실 거죠.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되고요. A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그쵸?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A의 제곱은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A를 가지고 막 이 OA의 길이, AB의 길이 구하는 거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이때 이 문장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주 하는 문장인데 이거는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발 저와 함께한 친구들 썼으면 좋겠네요. 적어보실래요? 들으면 딱 안다. 직각삼각형 더하기 닮음 땡땡 삼각함수입니다. 무격다짐으로 A 구해서 루트의 2분의 5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스케치를 한번 더 해보자고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 구조고 난 탄젠트 세타가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울기 2잖아요. 그쵸?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2라고 하고 그때 지금 얘가 A가 되고 얘가 2A가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따로 구해주는 게 좋겠죠. 1대 2대 루트 5만 봐도 나오겠다. 그쵸? 1대 2대 루트 5니까 말 그대로 루트 5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요? 2였으니까 2배 해주면 2 루트 5A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직각삼각형 더하기 닮음 땡땡 삼각함수입니다. 두 개 곱해주시면 2, 5, 10. 10 곱하기 a의 제곱이 되고요.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10 곱하기 2분의 5죠. 답은 25가 됩니다. 21번도 EBS 반영 문항이에요. 수능 완성 5단원에 다함수 미분법에서 25번에 반영이 됐어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수능에 EBS에서 반영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제 기억에는 거의 10년 만인 것 같은데요. 2013학년도 수능 28번에서 기하에 조금 어려운 형태가 반영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네 번째로 아마 정답이 될 거예요. 그 정도 급에서 반영이 돼버리면 공부를 미리 하고 연구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을 위해서 입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독특한 부분이나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으면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21번은 집중해서 보시고 22번 가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에 대해서 k-1하고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은 k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3차 함수가 되려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k-1이 있어. 얘가 k 플러스 1이 있어요. 한순간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수 k라고 했는데 정수라는 것은 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k하고 k 플러스 2여도 되고 k 마이너스 2고 k여도 되고 상관없는데 차이가 2인 정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굳이 k 마이너스를 했을까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수 m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지? 근데 그때도요. 얘가 k-1이 되고 얘가 k 플러스 1이 돼버리면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는 함수값이 음수, 하나는 함수값이 양수니까요. 그렇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죠. 아, 그러면 이런 게 되나? 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되나?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요. 이래버리면 이게 차이가 2 나는 함수값이거든요. 두 개 곱하면 0이니까 함수값 곱하면 0이죠. 0 있으면 0이죠. 0 되고 0 되고 0 되고 0 되고 이렇게 k-1k 함수값 0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부호니까 양수 되고 아 요런 경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두 개만 지나가도 돼요. 얘 곱하기 얘는 0이고 함수값이요. 얘 함수값하고 얘 하면 0이고 얘랑 얘랑 함수값 곱하면 0이고 0이고 양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최소한 연달아서 두 개의 함수값이 0이 되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들어가면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m 플러스 1 이런 것도 됩니다. 어쨌든 차이가 2 나는 녀석의 함수값의 곱은 정수기 때문에 k가 정수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유일하다. 이게 이제 네모칸이에요. 네모칸이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킬러 아닌가? 킬러 아니에요? 전 킬러라고 믿고 있어요. 22번이 9월 평가원 때 야 그렇게 쉽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반칙 아닙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살짝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쉽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6월 평가원 22번이랑 좀 비슷한 형태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 14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구조들이 최근에 좀 반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는 하시고 집중해서 내년을 대비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수능 보시고 내년이 필요 없으신 분들 오늘 수능 보신 분들은 일단 잘 보셨고 잘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강사니까 내년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상황이
연달아서 x좌표가 정수일 때, 그쵸? 연속되는 두 개의 정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인 게 있어야만 한다 라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x좌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얘가 m이고 얘가 m 플러스 1인데 생뚱맞게 막 이쯤에 있어. 이래버리면 또 역시 k가 생겨버리죠. 그게 아니라 이 될 수 있는 게 m 플러스 2와 m 마이너스 1 요 사이에만 또 다른 x좌표의 존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일단 발견했습니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에서요. 기울기가 음수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문제에 적혀 있고요. 근데 그 기울기가요. 어떤 정수죠. x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다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낌은 딱 오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k가 존재해버리고요. 만약에 이 0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웃하지 않는 숫자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0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이 점을 지나야 되는구나. 그럼 그 상황에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갈 때 합리적인 방향은 또 다른 x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또 다른 x좌표 하나가 플러스 1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케이스 2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케이스. 우리는 원점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걸 상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때 감소하고 있어야 되고요. 4분의 1 때도 감소하고 있어야 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더 내려가서 올라가야만 하는 거고요. 얘가 1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1인 경우는 괜찮아. 얘도 연속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P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커야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해버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fx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p가 돼버리고요. 여기에서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p 값이 정해져 버리고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부등식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f' 마이너스 4분의 1이 0보다 작은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유혈평가원 끝나고 저는 수능까지 계속 킬러가 사라진다는 느낌으로 출제가 된다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이 케이스 분류가 판을 칠 거다 라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케이스 분류. 얘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0, 1, 또 다른 p에 대해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얘가 이제 음수가 되는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지나면 안 되는 거니까 fx는 후보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p의 범위가 최소한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다는 만족을 해야 진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기억의 답은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모순이 생길 거고요. 우리는 답을 향해 달려갑시다. 나머지 하나의 계산 여러분들의 과제로 안 드릴게요. 틀리면 어떡하지? f'x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p가 되고요. 더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p 더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이때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을 볼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죠. 연산 이어갈게요. 일단 이 녀석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p가 있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왠지 왼쪽이 답인 것 같은데 그냥 갈게요.
아니면 또 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 더하기 16분의 5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연산 이어가겠습니다. 슉슉슉슉. 그러면 8분의 3 거기에다가 더하기 2분의 3p 더하기 16분의 5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양변에 16 곱할 거예요. 6 더하기 83 24p 더하기 5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p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24. 비슷한 느낌 나오네요. 아까 풀었던 거랑 8분의 5가 될 거고요. 얘 맞는 것 같다. 주어진 조건 딱 만족하죠? 그래서 x 플러스 8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이제 f의 8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f의 8은 8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88에 64에서 5 더하니까 69가 되겠죠? 그래서 7, 9, 63, 7, 6에 42, 483이 답이죠. 명확하네요.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이었고요. 저는 지금 수능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선택 미적분을 풀어봤습니다. 미적분도 만만한 느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절대 킬러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우리가 공부할 양이 정말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얘를 기반으로 9월 평가원을 기반으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게 맞겠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